엄마, 장모님 오셨는데 아침밥 좀 해주시지 그래요. 장모 왔으면 너희가 챙겨야지. 내가 무슨 가정부냐? 아니, 엄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장모님 체면도 있고 하니까. 체면은 니나 챙겨라. 나는 니네 집 식모 아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64세 김미자입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품에 안고 살아온 세월 눈물로 버틴 시간들을 떠올리며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 더는 안 되겠다. 내 가진 거 다 정리하고 내 인생 다시 살아야겠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저처럼 가슴 아픈 마음 품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이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제 삶을 찾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반쯤 다니고 말았지요. 새벽이면 논밭일을 도와야 했고, 낮이면 시장에서 품팔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보리밥 한 그릇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지요. 그렇게 가난 속에서 자라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꿈 하나만 믿고 시집을 갔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등졌고 저는 갓난아기였던 아들 하나를 품에 안고 남겨졌습니다. 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디 쉬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빨래방, 식당, 공장 일을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나도 아들을 키워야 했기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상우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은 제 삶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도 어떻게든 마련했지요. 학자금 대출, 그런 거 모릅니다. 허리 휘게 일해서 한 푼 한 푼 모아 등록금을 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받아들고 한숨 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졸업식 날 털코트 하나 걸치고 서 있던 제게 아들이 웃으며 꽃다발을 건네주었지요.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 지켜줄게.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몇 년 후 아들은 좋은 처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깔끔하고 똑부러진 성격이었습니다. 처음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과 웃으며 지내는 걸 보니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여겼지요.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고생 끝이야. 그 말을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좀 쉴 수 있겠구나. 며느리랑도 사이 좋게 지내고 손주 생기면 함께 돌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가 툭툭 내뱉는 말들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좀 프라이빗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아이한테도 별로 안 좋아요. 아들을 보며 속상함을 말해도 요즘은 다 그래, 엄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대에 뒤처진 건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스스로를 달래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아들이 새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가까운 데로 이사 왔으니까 자주 오세요. 그 말에 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사 첫날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정이의 친정어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와서 부엌을 들락날락하며 아침상을 차리고 있더군요. 아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장모님 오셨는데 아침밥 좀 같이 차려주세요. 그 말이 제 심장을 내려치는 듯 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그날 이후로 아들의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갔다가도 집에 돌아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일에 모은 돈도 아들에게 다 줬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고 차도 사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손 하나 내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점점 더 대놓고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몸도 약하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 뒤에는 우리 생활에 끼지 마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돈, 내 남은 집, 이제 나를 위해 아끼지 말자. 남 좋은 일 시키느니 내 손으로 깨끗이 정리하자. 결국 저는 제 이름으로 남아있던 작은 아파트 하나를 조용히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찾아가 돈을 소액 통장으로 쪼개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 남은 삶을 살 작은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조용히 이사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이제야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다시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내 진심을 알게 된다면, 혹시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하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우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엄마 무슨 일인데요? 잠깐만 보자. 네, 알겠어요. 그렇게 약속한 주말 오후 아들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도 따라왔지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우야, 엄마가 이번에 집을 정리하려고 해. 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갑자기 왜요? 엄마 혼자 큰 집에 사는 것도 부담되고 관리도 힘들고. 민정이의 표정이 순간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슬며서 웃으면서도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파시면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정이가 묻더군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이 먼저 걱정해 줄 줄 알았는데 며느리 입에선 먼저 돈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제 말에 민정이의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그날 대화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서로 억지로 웃으며 헤어졌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그 돈 일부만이라도 우리한테 맡기시면 어때요? 왜? 우리 이번에 전세 만기라서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데. 왜? 결국 아들도 내 돈이 필요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어차피 쓰실 데도 없잖아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민정이는 거실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아요. 아이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말 빠듯해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될 것 같니? 내가 가진 거 너희한테 다 주면 너희가 나 책임질 거니? 아니잖아. 내 돈만 탐내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민정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어머님, 저희를 그렇게 파렴치한 자식으로 보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줄은 몰랐네요. 라고 말하는데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정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일요일에 엄마 생신인데 저희 집 같이 가셔서 함께 요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민정아, 네 엄마 생일상을 왜 내가 차려야 하니? 나 더 이상 그런 일 안 한다. 네. 내가 네 집 가정부는 아니잖아. 민정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어머니 너무 섭섭하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한참 동안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면서도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군요. 며칠 후 민정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도 상우 씨 키우시느라 힘드셨던 거 알아요.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저희 이해해 주시면 안 되세요? 사랑하는 아들 위해 집 파시고 저희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가진 것까지 당연히 내놓으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정내미가 팍 떨어졌습니다. 민정아, 내 엄마가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뭐라고 아시겠니? 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정이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우리 엄마는 다 이해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당신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아들 상우와의 대화에서 터졌습니다. 그날도 상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민정이 말이 좀 심했을 수도 있는데 이해해줘. 우리 요즘 진짜 빠듯하거든. 빠듯하면 아껴 쓰던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냐?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상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제 엄마도 연세 드셨잖아. 혼자 사는 거 위험하니까 차라리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같이 살면서 나더러 아침밥 차리라 하겠지. 내 말에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은 변명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아들도 이제는 내 편이 아니라는 거요. 세 번째 갈등은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가 어찌 알았는지 아파트 부동산 사무실까지 찾아왔습니다.
민정이는 사무실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잔금 받으면 그 돈 일부라도 저희한테 맡기세요. 어머니 혼자 쓰기엔 너무 많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이 돈은 내 마지막 인생이야. 그 누구한테도 줄 생각 없어. 민정이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어머니, 그럼 앞으로 우리한테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인데 자식 몰라라 하고 본인 인생 찾겠다는 어머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도 사람이라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기대? 내가 언제 너희한테 기대한 적이 있니? 나는 지금까지 너희한테 주기만 했다. 근데 나의 노후 자금을 탐내는 너가 제정신인 거니? 그래, 기대 안 할 테니 걱정 말고 가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남아있던 미련조차 깔끔히 떨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잔금 통장 하나를 꼭 쥔 채 보란 듯이 당당하게 부동산 사무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위해 선택했고 그 선택의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참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 후회 없이 살았다. 아들에게 준 사랑을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작은 원룸을 계약하고 새로운 생활용품을 하나둘 사 모으면서 나는 내 삶을 다시 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에 작은 테이블 하나, 전기밥솥 하나, 그래도 마음은 참 따뜻했습니다. 혼자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가정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방으로 이사한 첫날 작은 방 안에 햇살이 들이치는데 왠지 모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내 삶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이삿짐을 풀며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과 찍은 옛날 사진이었습니다. 아장아장 걷던 아기 상우를 안고 환하게 웃던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 무엇도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었지요. 사진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미자야.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왜 집에 안 계세요? 엄마 이사했어. 네. 이사를 왜 혼자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너희 눈치 보며 살지 않으려고.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너희가 나를 가정부처럼 부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아니? 엄마, 상우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너희도 이젠 너희 인생 살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상우는 한참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면 됐다. 앞으로는 내 아내, 내 아이한테만 충실해라. 며느리 민정이에게도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정아, 나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이사했다. 앞으로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거야. 너도 너희 가정 지키느라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실망조차 없습니다. 이사 온 동네에는 작은 복지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진행하는 노년 재능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에게 글씨를 가르쳐 드리는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가서 할머니들과 웃고 떠들고 같이 밥을 먹고 수업하고 나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봉사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은 따로 있었구나.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구나.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 어느덧 아들, 며느리가 전화를 해오더군요. 엄마, 잘 지내요? 응, 잘 지낸다. 조만간 얼굴 보러 갈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올 때는 빈손으로 와라. 내가 해줄 건 없지만 같이 밥은 먹자.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원망도 기대도 모두 내려놓고 나니 진짜 편안해졌습니다. 봄날 복지관 뒷마당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참 많은 걸 포기했고, 많은 걸 잃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 자신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비로소 진짜 제 삶을 찾았다는 거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이렇게 늦은 나이에야 겨우 배웠지만, 그래도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작은 자유가 있습니다. 크진 않아도 햇살이 잘 드는 방, 혼자 먹는 밥상에도 따뜻한 웃음이 깃듭니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가 들르기도 하고, 손주가 장난감을 들고 놀러 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집안일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억울한 심부름을 강요받지도 않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에 기대지 않고, 진짜 사랑은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걸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조용하지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걸고 살아오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밤잠 설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제일 먼저 챙겨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